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지금 7세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사립초를 보낼까 국공립초등학교를 보낼까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이고 11월 초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사립초를 보낸 엄마 입장으로서 8개월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3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립초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학교도 학교 나름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좀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학원까지 연계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립초의 장점으로 뽑으면 커리큘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한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이머전 학교고 영어를 조금 더 좀 많이 시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북구의 우촌, 영운, 매원이라는 학교가 이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 우촌 같은 경우는 그 강남에서 뭐 용산, 뭐 다양한 곳, 옥수, 압구정, 잠실에서도 오고 이 차가 다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각 지역,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 많은 곳에서 이제 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는 약간 영어가 조금 메인으로 된 학교고요. 보통 이제 방과 후 이제 돈을 영어 결제를 하면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영어가 이제 같이 좀 추가가 딱 되는 건데요. 사실 사립초와 국립의 차이가 영어가 확실히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노출을 시켜줘서 알파벳부터 당연히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머전 학교이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가 보니까 한 반에 영어 유치원 안 나온 친구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온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니고 계속 따라가면서 6학년 때까지 되면서 아이가 굉장히 잘하고 졸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영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영어 이머전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돈을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수업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페이가 있는 거지만 이 사립초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돈을 내서 학비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탄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여기가 부족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되게 좋지만 어찌됐건 좀 더 엄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립초의 장점으로 보면 약간 학업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아이들이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에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가 정말 뭐 한 학년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딱 앉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돌아다니는 애 없고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번 아이들 정말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보면 음식이 이제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특히나 저희 학교가 전체에서 아마 1위로 뽑혔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되게 딱 보면 와 나도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날 막 스테이크 나오고 모든 게 다 한우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고기도 한우, 야채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농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짜임새를 보면 돈을 내는 그런 거에 대한 저기가 베네핏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침에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국공립은 9시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사립초는 보통 셔틀을 타고 딱 모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이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8시 반부터 9시까지가 책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한글책을 읽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영어책을 읽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자기가 원하는 한글이나 영어책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책을 가져오던,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던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계속 매일매일 그 30분 또는 저희 딸 같은 경우 8시 8분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8시 7분?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앉아서 9시까지 읽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읽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침에 깨끗한 뇌로, 네, 팽팽팽 돌아가는 뇌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곳도 체험이 있겠지만 어디 키자니아 잠실 가가지고 뭐 체험하는 것도 있고 10월 말 10월 25일 날도 어떤 체험장에 가서 또 그런 체험도 있고 저번에는 어떤 학습장 가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나무 쌓기 뭐 하는 이렇게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체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풍 있고 뭐 그래서 도시락을 싸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반 엄마들끼리 해갖고 주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쨌건 체험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약간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하면 사실 비용이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제 서아가 다니는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봤을 때 거의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1위 계속 많이 1위를 했던 것 같은데 학비가 이제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1, 2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비싼 학교예요. 그래서 학비는 대략적으로 이제 따지면 뭐 학비는 보통 이제 거의 다 이제 셔틀비랑 뭐 해가지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150 정도를 이제 잡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0만 원 정도를 잡아 놓는데 한 140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기본 비용에 방과 후 영어 비용이 이제 필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특히나 교복이 한 번 살 때 저번에 교복 3월에 샀을 땐 정확하게 저는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여름 교복을 샀는데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쩍 커버려가지고 또 이번에 사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옷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저기 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비용들이 무시 못하게 추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비용을 엄마들이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보통 집에 오면 3시 40분 정도 되니까 우리 아이를 약간 뭐랄까 여기서 다 공부를 시키고 오니까 나는 공부를 안 시켜도 되니까 이 비용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영어 유치원이 보통 한 150, 16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생각해 갖고 6년을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인 게 와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방과 후로 영어도 따로 하고 있고 수학도 따로 하고 있고 국어도 따로 논술 따로 하고 있고 뭐 수영 가고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넘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수적인 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보냄으로써 굉장히 돈을 다 썼으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써야지 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옆에서 다 아이들을 수학 소마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막 폴리도 보내고 계속 다 보내는데 내 아이만 안 보낸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서 오는 것도 또 신기하게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딱 착각하는 게 사립을 보내면 고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학원비가 따라 붙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 플러스 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주관을 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 나도 이거를 보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이제 몇 가지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나는 단점 몇 개를 말해보면 우선 사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셔틀을 타고 이동하고 셔틀을 타고 밖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워낙 바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이가 잠실에 가서 집에 가고 여기 있는 아이가 용산으로 가고 여기서 있는 아이가 이쪽으로 가고 다른 학군지로 간다면 대치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학교 친구가 학교에서는 놀 수 있지만 밖에서 노는 경우는 지금 8개월 동안 딱 한 번 있었다. 키즈카페 엄마들끼리 모여서 거의 한 저희 반 거의 다가 아파가지고 못 온 경우만 빼고는 전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빼고서는 전부 다 모일 일은 거의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셔틀 타는 친구들이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 외에는 사실 그 아이들이랑 좀 주변에서 친구 집 주변이니까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몇 명밖에는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에 바로 해갖고 사교육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보통 국공립은 엄마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아니면 기다려가지고 같이 1시간 정도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의 교류, 그런 교류가 굉장히 그러니까 적다. 반면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이랑 싸워서 그게 엄마 싸움이 되고 엄마랑 친하니까 또 친하면 섭섭함이 더 커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덜 만나고 덜 싸우는 게 더 이제 좋을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엄마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셔틀로 움직이는 학교들은 분명 이런 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공립과 사립 중에 이렇게 사립이 조금 안 좋은 점도 뭐냐면요. 이게 시간이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3시 40분 정도에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꾸역꾸역 넣어갖고 4시부터 해가지고 막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까지라면 2시간이 한정돼 있고 밥 먹고 아니면 뭐 수영을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밤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국공립의 또 장점은 딱 학교를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엄마가 어느 정도 계획표에 짠, 예를 들어서 국어 책을 더 많이 읽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 목표대로 수험화나 아니면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더 많이 짜임새 있게 하고 뭐 학원으로 많이 보내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공부 많이 시키는 엄마들이 계시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수학을 많이 넣고 국어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도 다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짜임새, 시간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활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사립이.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악기 하나를 다루는 학교들이 태반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몇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제 바이올린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몇 개월 다니면서 그걸 약간 익혀서 지금은 이제 끊었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거를 수업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한 시간이 또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책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영어 책과 한글 책을 가져와가지고 세 권씩 빌려와가지고 자기가 선택해 오고 그걸 또 반납하고 이러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과 사립의 또 하나의 차이는 숙제 차이인 것 같아요. 숙제가 사립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봐도 그렇고 사립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학교를 내가 보낼 때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에 적합한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촌 같은 경우는 영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가 정말 영어 숙제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영어 책들도 15분 이상으로 항상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마다 취득해야 할 그런 점수, AR 점수가 있고, 그 점수를 이제 패스를 해서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나눠주는 그 홈워크 패키지라고 해서 7장을 나눠주는데 거기 영작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영작하는 것도 있고, 약간의 문법적인 거, 그 다음에 알파벳 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게 있고, 금요일마다 스펠링 테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받아쓰기 그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쓰기 공부를 해야 되고, 목요일 날 받아쓰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일기 일주일에 한 번을 쓰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책나무 꿈나무라고 해서 그거 줄거리 요약하고 그거를 최소 하나씩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국공립에서는 받아쓰기 하나가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성신 같은 경우는 수학 중심이에요. 그래서 수학 중심인데 그 학비가 조금 월등히 적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영어 비중도 살짝 낮은데 수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아이들이 방학 때도 막 많이 나눠주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2장씩 수학을 나눠주면서 수학을 풀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수학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학교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원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특히나 엄마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게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수학도 어느 정도 하고, 한자도 하게 조금 이렇게 하고, 영어 시험도 볼 수 있게 이런 그 토플 시험도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쫙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성북구에 있는 엄마들 또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지원을 했지만 우선은 떨어졌어요. 거기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인을 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교회 미사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는 것 같은데, 뭐 사인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교회를 믿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촌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도, 여기는 교회가 베이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걸 질문을 했더니 단순하게 그냥 그런
약간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이런 거 있지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푸시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지금까지도 전혀 없는 게 보이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점을 조금 더 만족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종교적인 것도 조금 서로가 다르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톨릭이고 제가 완전 다니지는 않지만 몇 번 안 가고 그러지만 어쨌건 저는 카톨릭이고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종교적인 것도 존중을 해주는 학교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마다 다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는 어떤 거에 베이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지를 꼭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학교들도 다 제가 봤을 때는 6학년이 되면 한 반씩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학군지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뭐 미국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세 반밖에 남지 않은 거죠. 한 반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20몇 명이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졸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군지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엄마들이 조금 이런 걸 가지고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사립초 어때요? 만족해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보낸 거를 나름 만족하고 잘 보낸 것 같고 아이가 행복하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는 거 즐거워하고 다른 아이가 국공립 그 초 가는 것처럼 똑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아끼는 마음을 배우면서 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만족을 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 사립초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립초를 보내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안 해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초를 갔는데 저희 딸보다 월등히 잘하는 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추첨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뭐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의 엄마들이 사립초를 떨어져도 갔더니 국공립 너무 만족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냥 참고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립초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거다라고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지원을 하실 텐데요. 잘 원하는 학교 지원하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제가 우천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가사 여러분 안녕.